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31쪽에 지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언급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332쪽에 양도차익 계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도차익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딱 이 부분만 안 지어놨네요. 보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거. 제가 한 25년째인가? 네, 해오는데,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거 닦아주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그분들 떨어진 분이 없더라고. 한 분이. 제가 안 봤어요, 정말. 여기 하신 분 중에서, 합격을 다 했더라고요. 꼭 뭐 다음 시간에 뭐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자세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제 그 이렇게 강의만 하다가, 이제 뭐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본인이 이제 직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자기가 수험생 입장에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 한 과목만 이렇게 했는데 6과목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 정말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자기가 피부로 느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지는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생을 해야 그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 것이지, 그냥 놀고, 뭐, 한 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좀 취득이가 힘들어요. 만만치 않는 시험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과목이 다르고, 내일 과목이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다행인 것은 2달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2달마다. 하여튼 2달마다 반복이 되면, 하여튼 강의로 들어오면, 그럼 합격을 주로 합니다. 그 합격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합격자가 얼마 안 되지만 10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이 학원에 나온 사람들로 보면 60%, 70% 됩니다. 합격률이. 학원에 나온 사람들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은 나중에 합격자 보세요. 보면 끝까지 이렇게 막 그 특강까지 막 자리 잡고 끝까지 나오신 분들이 주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뭐 수업으로 통해서 해주면 좋아요. 이 세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읽어보시려고 해봐요. 정말 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혼자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말아야 되는지, 그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 시험이 세무 전문가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딱 뻔합니다. 뻔해요. 그래서 강의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좋아요. 2달마다 반복이 돼요. 또 자, 하여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러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세 계산 과정을 봤습니다. 자, 1단계로는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양도차익. 자,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현행 세법은 이렇게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실지로 주고받은 거래 금액 갖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고팔고 한 거래 금액 갖고. 그러니까 이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실지 양도로 받은 대가, 실제로 받은 양도 대가. 자, 그러면 제가 금액을 쓰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요 5억을 받고 이번에 팔아먹었어요. 5억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취득가액을 경비로 빼줘야 됩니다. 사는 취득가액을 경비로 빼줘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했으면 빼는 취득가액도 내가 과거에 실제로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제로 취득가액. 그러면 과거에 제가 실제로 이걸 3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3억에 취득. 3억에 취득해서 5억에 팔면 남는 거예요, 이건. 3억에 취득. 그러면 3억 취득가액을 빼줘야 돼요. 근데 취득할 때 무엇도 들어가냐면 소유권 이전비 같은 거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취득할 때도 소개를 통해서 취득하면 중개 수수료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토탈해서 1,200만 원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다? 1,200만 원. 그러면 3억 주고 구입을 했어도 소개비나 취득세 등 해서 1,200만 원 들어갔으면 이 1,200만 원도
취득가격으로 봐요. 왜? 취득할 때 지출한 거니까. 그러면 나는 취득할 때 총 얼마 들어갔어? 3억에다가 1200까지 더 들어갔지. 취득세까지 해서 취득세 등 그런 비용을 다 빼주는 거예요. 비용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취득 후에요. 취득 후에 확장을 하기도 해요. 확장. 증축도 하고 3층짜리 샀는데 뭐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뭐 증축도 하고 확장도 해요. 그러면 또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도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 등을 해야 돼.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 등이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확장비 등을 말합니다. 확장비 등, 확장비, 계량비 등을 말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돼. 현상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수선 유지 등 관련된 지출액은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수익적 지출액. 일상적인 지출액은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확장비 등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팔대 소개비 등도 들어가지. 그죠? 팔대 소급에도 들어가고요. 또 팔대도 신고서 작성비. 그럼 팔대 세무사에다 신고서 맡기잖아요. 그럼 신고서 작성비, 인지대, 소개비 등등 공증비, 하여튼 팔대도 비용이 들어간다니까. 공증비 등.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도 비용입니다. 그 팔대 양도 비용, 신고서 작성비 등입니다. 신고서 작성비 등, 양도 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이거 800 들어갔어요. 800. 그러면 토탈 나는 필요경비 세 가지가 얼마 들어간 거 봐봐. 싹 합쳐봐. 세 가지 필요경비 합치면 3억 얼마? 3억 4천. 세 개 다 합치면 3억 4천만 원 들어갔죠? 예. 그러면 나는 얼마 이익을 본 겁니까? 얼마 이익을 봤어요. 그렇죠? 1억 6천만 원을 우리가 맞죠? 3억 4천 들어갔으니까 1억 6천만 원이 나의 실지 거래에 따른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실질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근데 혹시라도 오래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기록된 정부가 분실됐다든지, 또는 내가 실지 5억 주고 팔았다라고 신고했지만, 또 세무서장이 부당하다라고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지 양도가액이나 실지 취득가액을 해당 세무서장이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을 안 해주거나 또는 실지거래 취득가액 등을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지거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양도세에 없느냐? 그것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추계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계 방식은요, 추정 계산인데 무조건 추계 방식은 하얀색 실지 주고받은 거래 금액 이걸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추계 방식이야. 알겠죠? 이것이 항상 먼저요. 이것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 방식이야. 알겠죠? 그러면 추계 방식일 때 순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필요해요. 자, 먼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입니다. 자, 양도가액을 추계하려면 오늘 양도를 했다 이거요. 만약에 그냥 4월 1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양도된 날 최근 거래예요. 최근. 여기서 양도일 날 최근 거래는 앞으로 3월 달, 뒤로도 3월 달 그래요. 그러니까 양도일 최근이라 하면은 전후 양쪽에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요. 이쪽에 3개월 이내, 이쪽에 3개월 이내, 각 3개월 이내.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양도일 최근에 거래 사실이 있어. 그러면 거래 금액이 있겠지. 그걸로 해버려. 그걸 최근에 뭐가 있다? 매매 거래 사실이 있어. 그럼 그 매매 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그래. 그걸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4월 1일 팔았는데 근데 나의 양도가액은 불분명해. 내 거 양도가액은 불분명해. 근데 나한테 사간 놈이 한 달 지나가지고 딴 사람한테 7억에 팔아먹었어. 그러면 3달 사이에 실질 거래가액이 7억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양도가액 7억으로 해본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양도일 전후 양쪽 3달 사이에 최근에 거래 금액이 있어. 거래 사실이.
그럼 그 거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 금액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 거래 금액으로. 최근에 거래 금액이 있으면 그걸 한단 말이야. 최근에 거래 금액이 없는데 감정을 받았어. 그러면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걸 해요. 최근에 뭐가 있더라? 감정가액이 있더라 이거요. 그럼 감정가액으로 해. 예? 근데 감정도 받은 사실도 없어. 그러면 최근에 매매 거래도 안 됐지. 최근에 감정가액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마지막은 공시가격으로 해야 돼.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뭐야? 기준시가요. 기준시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을 몰라.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요. 취득가액 추계할 때, 자, 이게 3년 6개월 전 7월 1일 날 취득한 거예요. 에이, 지금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하여튼 7월 1일 날 취득했다고 해봐. 그러면 그 취득되기 전 세 달하고 취득된 후 세 달하고 다시 말하면 취득일 최근이라고 그래. 취득일 최근에 거래 금액이 있어. 옛날 취득을 최근에 거래 금액이 있어. 그러면 그 취득일 최근에 매매 거래 금액이 있으면 그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자, 취득일 최근에 매매 거래 사실이 없어. 그러면 내가 취득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감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혹시라도 최근에 감정가액이 있어. 감정가액이 있어. 그러면 이 순위는 그 감정가액으로 하게 돼. 감정가액으로 하게 돼. 감정가액도 없어. 매매 사실도 없고 과거에 취득된 전후 매매 사실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환산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환산. 공식이 있어. 환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그 환산가액 절대 계산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이거 환산가액 이런 거 추계 방식으로 계산 문제 내면 내 놈이 나쁜 놈이야.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해. 환산가액이라고 해서 환산가액 환산을 해. 환산할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지 양도가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에다 적용한다 틀리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순서를 바꿔버려요. 순서. 감정가액을 먼저 나오고 매매사례가 뒤로 나오고 그러면 틀립니다. 항상 순서 지켜줘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실질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는 그래. 이렇게 실질 거래가로 계산이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 다른 방식을 추계 방식이라 한다. 그러면 추계 방식 때는 최근의 가격으로 한다. 그 최근 가격으로 하는데 순서가 필요하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근데 이 환산가액은 어디에 적용된다고? 환산가액 파란 것은 어디에 적용되냐고? 취득가액만 적용한다.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액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 밑에 거 두 가지 필요비가 또 있어. 그 밑에 거 두 가지 필요비가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도 있잖아요. 양도비용도 있어. 그럼 이것도 위에 거가 추계 방식이니까 이 두 개도 추계를 해야 돼.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란 말 써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가격 아니에요. 공시된 거. 거기다가 적용률을 곱합니다. 적용률이 있어요. 적용률이 100분의 3을 곱해주는데 미등기는 1000분의 3이고 아직 뭐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위에 봐봐요.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거 빼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인 기타 또 필요경비가 추가 또 있지. 이 추가되는 기타 필요경비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런 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100분의 3등을 적용해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 그래가지고 양도차익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양도차익이 1억 8천만 원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1억 8천만 원 양도차익은 실제 주고받은 거래 금액이 아니라 최근의 매매 거래가액 등 추계해서 계산된 거죠. 그래서 이 1억 8천을 추계 방식 양도 차익이라 합니다. 있죠? 그러면 양도 차익을 내는 방식이 두 가지 있네. 이쪽
하얀색으로 계산된 실제 주고받은 거래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추계 방식이 있는데, 뭐를 먼저 써야 된다고? 그렇지. 실제 거래가. 참 잘했어요. 그리고 추계 방식은 어쩔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요 추계 방식으로 해. 추계 방식일 때 이 순서 나와. 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 그리고 이거를 바꿔놔버려. 감정가액을 먼저 오고 매매사례가액 다음에 가고.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항상 뭐요? 순서를 지켜줘야 돼. 왜? 이 순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달라져 본다니까.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자, 이 정도는 합시다. 이 정도는. 예. 자, 더 깊게 안 나가겠어요. 더 깊게 나갔다가 저한테 욕을 것 같아. 예, 시험도 이 정도 수준이야. 자, 그 다음에